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배성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수능편 145번째 시간이고요. 2027학년도 2026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24번 제목 문제에 대한 해설과 그 다음에 인간 강사들의 해설 오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쭉 해석하면서 한번 볼게요. Something to domesticated. domesticated. 이게 domesticate 길들이는 거니까 이게 이제 형용사로 쓰였네요. 투가 붙어가지고. 너무 길들여진 무언가는 is actually more accessible or approachable. 그 더 접근이 가능한 건 아니래요. 이 두 개의 단어는 의미가 그냥 비슷한 거라서 그냥 접근 가능한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물론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니까 원로도 묶어놨겠죠, 그죠? 더 접근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나치다는 말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길들여진 무언가는 더 접근이 쉬울 수 있어. 근데 지나치게 길들여진 무언가는 실제로는 더 접근이 쉽지가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It evaporates altogether. 그리고 여기서는 이명 선생님이 이걸 언급 잘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사이에 뭐 and라든지 뭐가 있든가 아니면 뭐 세미콜론으로 연결하든가 아니면 아예 문장을 끊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문장 두 개를 그냥 컴마로 다 얘기해놨어요. 뭐 그냥 읽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It evaporates altogether. it은 뭡니까? Something to domesticated예요. 그죠? Something to domesticated. 지나치게 길들여진 무언가는 증발한대. 완전히 증발한대. 이용 가능한 게 아니라 더 이용 가능한 게 아니라 없어진다는 거죠. 증발해 버린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대시가 붙어서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We just take it for granted. 우리는 단지 그것을 something to domesticated를 당연시한다. take something for granted, 뭔가를 당연시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언제까지? 예술이 restores its visibility. 그것의 가시성을 복구할 때까지. 그러면 가시성을 복구할 때까지 당연시한다. 그럼 여기서 당연시라는 개념이 증발, 눈에 안 보임 을 의미하는 거야. 그죠? 당연시가 증발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걸 의미하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가시성, 즉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을 회복시켜줘, 복구시켜줘. 그러면 예술이 그걸 복구시켜주면 그때는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때는 당연시가 안 된다는 얘기지. until은 항상 변화해야 되는 시점, 변화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당연시에서 증발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술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됐습니까? 예술의 역할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and perhaps, 그리고 아마도 translation is an art. 그리고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하나의 art인데 여기서 art는 예술이라고 했고 예술인데 아까의 예술을 보시면 셀 수 없는 명사로 나왔거든. 그러면 예술 전반적인 총칭된 예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예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translation이라는 게 하나의 구체적 예술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하나의 예술인데 especially well suited for this task. 이 직무에 적합한, 특히나 적합한 예술이야. 즉 요거를 특히 잘하는 애가 누구야? 이거를 특히 잘하는 애, 이 예술 중에서도 잘하는 애가 누구야? 바로 번역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번역은 예술 한 그 구체적인 특징, 구체적인 예로 나온 거죠. 그죠? 그럼 this task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죠? While a great work of literature, 위대한 문학 작품이 accumulates, 뭐 한대요? 축적한데 모은대요. imitations, 어떤 모방들과 clichés, 상투적인 표현들을 그리고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and study guides that may well bear it. 이 짜증나는 게 and가 지금 몇 개가 나왔습니까? and가 몇 개 나왔어요? 여기 and 있었죠? 그죠? 세모로 표시해 볼까요? 여기 and 있었고 또 여기 and 있었고 또 여기 and 있었고 또 여기 and 있어요. and는 무조건
무조건 뭐 여러 개가 나올 때, 그러니까 뭐 세 개를 연결할 때 A, B, C라는 것을 세 개를 연결할 때 A and B and C라고 쓰지 않습니다. A, B and C라고 써요. 그러면 이렇게 and가 여러 개 쓰였다는 것은 각각 연결하는 쌍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첫 번째 and가 연결한 쌍이 무엇일까를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imitations하고 clichés를 연결하겠지. 그죠? 요거를 연결해서 요걸 한 덩어리를 묶었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and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and study guides. 일단 여기서 뭐가 또 연결될 것 같은가? scholarship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연구, 학문적 연구를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분석이잖아. 그럼 학문적 연구하고 분석이라는 추상적인 거와 study guides는 안내서라든지 뭐 참고서라든지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는 이 추상적인 건 또 어울리지 않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묶이겠네. 그죠? 이렇게 묶일 것이고 a body of 덩어리잖아요. 덩어리. 총체란 뜻이잖아요. 근데 scholarship하고 analysis하고 study guides의 총체인데 그럼 이것도 이렇게 이 and에 의해서 연결되는 건 얘하고 study guides겠네. 그죠?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imitations하고 clichés를 축적하고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와 study guides의 덩어리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축적하는데 이 대디하는 앞에 있는 이것들을 수식해주는 관계사절입니다. 이것들이 may well vary 충분히란 뜻의 부사예요. 충분히 그것을 파묻어 버릴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it은 뭡니까? 위대한 작품이죠. 그걸 파묻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응? 그 예술 작품이 나오면 모반작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하나가 크게 성공하면 모방작이 나올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유명한 시라든지 뭐 소설 같은 작품일 수 있겠죠. 그리고 상투적인 억구도 나와요. 그 문학 작품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그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클리셰 같은 것들 만들어져 모을 수도 있고. 학문적 연구라든지 아니면 분석 같은 것도 많아지죠. 그래서 뭐 평론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비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And study guides, 그리고 안내서, 즉 참고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대해서 문학 작품 이건 이렇게 이해돼야 돼. 이런 식으로다가 그 자소서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study guide겠죠. 근데 이것들이 파묻어 버린대 그것을. 그럼 파묻는다라는 건 뭐야? 파묻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파묻음의 결과지. 그래서 파묻으면은 증발하고 눈에 안 보이고 당연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묻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imitation, clichés, scholarship, analysis, and study guides 이런 것들이 다 파묻어 버리는 것들이야. 작품을.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while이 여기까지 갔네요. while 이렇지만 이러는 동안에 원래 while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 뭐하는 동안이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하고 얘가 반대되는 그런 그 내용으로 갈 때는 반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Translations 번역들입니다. Of that work 그 작품에 그 문학 작품에 대한 번역들이 free 해방시킵니다. It 그 문학 작품을 from its stodgy fame 그것의 stodgy 그 약간 좀 캐캐모은 고리타분한 따분한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런 명성으로부터 그것을 해방시켜 준대. 그러면 요거에는 증발 눈에 안 보임 당연시 이거랑 똑같은 게 뭐야? 저기 나왔던 따분한 캐캐묵은 명성 이것들도 당연시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지. 그죠? 파묻어 버린 거. 그걸 해방시켜 준대요. 그럼 해방시켜 준다는 건 뭐야? 보이도록이지. 보이도록이 결국 해방이랑 같은 말이지. 됐습니까? 번역이 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and make the stone again. 그래서 돌을 돌답게 다시 만들어 준대. 그러면 돌이 원래 돌답지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돌을 돌답게 만들어 준대. 이거는 어떤 유명한 그 러시아의 그 학자가 했던 말인가 봐요. 찾아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말의 정확한 의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문맥적 의미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문맥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은 요거죠. 당연시 되는 거. 그걸 길바닥에 채이잖아. 길바닥에 채는 게 돌이야. 너무 흔해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됐어. 너무 많이 접촉을 해서 거들떠도 안 보는 게 돌이에요. 근데 돌도 집어 들어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화강암 같은 거 생각하면 투명한 결정도 있고 흰색 결정도 있고 까만색 결정도 있다고. 아니 내가 이런 걸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어느 부분은 매끄럽기도 하고 반짝이기도 하고 또 거친 부분도 있고 이런 느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런 게 돌다움이에요. 그게 스톤이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스톤 자체는 스톤이 한 건데 우리가 스톤이 하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지금 얘기에 나온 그 번역을 통해서 문학 작품이 그러니까 당연시 되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당연하지 않은 무언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생소한 무언가, 낯선 무언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게 스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낯선, 그거랑 문맥적으로다가 같이 가는 개념이 됩니다. Precisely by putting it in another language. 이것은 당연히 문학 작품이고 문학 작품을 어디다 놓는데요? 다른 언어로 놓는다는 얘기는 번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번역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죠? 번역을 통해서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A bad text. 나쁜 텍스트는 is one. A text예요. A text 대신 쓴 겁니다. 한 텍스트인데 어떤 텍스트냐면 Berman's terms. Berman이라는 사람의 그런 용어로는 lacks. that lacks native strangeness죠. native 고유한 strangeness 생소함, 낯설미 없는 텍스트가 나쁜 텍스트예요. 그럼 원래 그럼 이 말은 훌륭한 텍스트에는 고유한 낯설미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고유한 낯설미 없는 것은 나쁜 텍스트다라는 얘기입니다. And when you translate it, 저는 이거 읽다가 이 위에 꽂혀가지고 이 독자잖아, 독자. 이 글을 읽는 독자인데 독자가 그것을 번역한다고 하면 아니 그럼 유가 번역가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가 번역가인가? 그것을 당신이 번역을 할 때 아니면 그냥 번역한다는 걸 그냥 가정하고 있는 건가? 이 번역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다른 나라 말로 바꾸는 거예요. 뭐 국어로 돼 있는 작품을 영어로 바꾼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독자가 번역을 할 때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 원문 찾아보고 AI를 시켜서 찾아보고 내용을 알게 되고 나서 뭔지 알게 됐어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고유한 그런 낯섦이 없는 나쁜 작품. 이 나쁜 작품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해도 이게 없다는 얘기야. 보이는 게 생기거나 아니면 해방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the translation of a true work. 진정한 작품의 번역이라고 하는 거. 그죠? work of art. 진정한 예술 작품의 번역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문학 작품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t reinforces 그것이 번역이 강요하거나 강화하기 때문이죠. 뭐를? 특징들을. 근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미 그것 안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들이야. 그럼 여기서 내재되어 있는 특징들은 바로 뭡니까? 여기서 말한 네이티브한 스트레인지니스가 되는 거죠. 그죠? 네이티브한 스트레인지니스가 그거를 강화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이티브 스트레인지니스라고 하는 것이 약해졌을 수도 있는데 약해져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강화시키니까 눈에 확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 Translation is not a makeshift.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시로다가 막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는 임시 방편의 문맥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 것 번역본을 나는 원문 읽어. 나 해리포터 나 원문 읽어봤다. 나는 원문 읽어봤어? 난 영어 좀 해.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너 원문 읽어? 그럼 너 번역본이나 읽어야지. 이런 뉘앙스이잖아. 그러니까 원문을 못 읽는 사람에게 그죠? 그 문학 작품을 읽게 만드는 그런 의미의 번역, 그거를 임시 방편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죠? 그래서 translation이라는 것은 임시 방편이 아니라
이거는 존재 양식이야. 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임시방편이라고 하는 건 큰 의미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존재의 양식이라고 하는 건 큰 의미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번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by which. 근데 그 존재 양식에 의해서 한 예술 작품이 도달합니다. 우리에게 도달을 해요. as 뭐로써? 영어 아닌 단어가 나왔네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그 H라는 사람에 의해서 foreign, 외국계라고 해석이 된대요.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실 못하겠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못하는 거야, 작가가. 그럼 이 단어의 문맥적 의미는 뭐냐?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외국계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생소한이 되는 겁니다. 생소한. 제가 원래 옛날에 모의고사를 제작하던 제작자였어요. 모의고사 많이 팔았었고 막 신문 기사 나온 적도 있었는데 지진 났던 해 신문 기사에서 제 모의고사 1위 했던 신문 기사가 아직도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제 모의고사에 그 시에 있어서 시의 언어, 시적 언어의 특징이라는 것에 대한 글이 있는데 그 시적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인식의 자동 현상을 막아야 된다. 저절로 이해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시의 언어는 진짜 외국어여야 돼. 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때 그 foreign하고 같은 뉘앙스예요. 이게.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모의고사 제작을 그만두게 된 거는 제 모의고사가 막 텔레그램에 핑크방인가요? 막 그런 데서 막 몇천 건 다운로드돼서 7천 건이었나 그러고요. 제 학생이 알려주더라고. 출판사가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제작을 하지 않고 그냥 오프라인에서만 쓰고 있는데 네, 아픈 현실이 있죠. 그죠?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개념이 없죠. 봅시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foreign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한 그런 문학 작품의 그런 표현의 특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생소한 거죠. 그죠? 생소한 거. 문맥적 의미는 생소함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외국계라고 썼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생소한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를 외국계라고 했으니까 동의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이 말을 표현했어라고 얘기한 거고 우리는 문맥적으로 이제 이 표현의 의미가 strange에 가까운 의미겠구나. 그죠? strange. S자만 없네요. 그죠? 가까운 의미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 있죠? As Wilson put it. 윌슨이 말하는 것처럼 윌슨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translation 번역이 만듭니다. 그 작품을 보이게 만들어요. 더 생소하게 낯설게 보이게 만들고 새롭게 낯설게 보이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낯선데 조금 낯설어요. 근데 그걸 더 많이 낯설게 아까 강화한다고 그랬잖아. 강화하는 거니까 more strange란 말 나온 것이고 새롭게 낯설게 너무 익숙해서 새로움이 없어. 그죠? 낯설지도 않아. 근데 번역을 하게 되니까 새롭게 낯설게 보이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이 글이 유가 왜 나왔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원글 찾아보니 이 관련돼 있는 글, 이게 무슨 서문 부분에 있었던 글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What it means, 그게 뭘 의미하느냐? To read like a translator. 번역가처럼 글을 읽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글은 문학 작품을 읽는 법인데 누구의 시각으로 읽는 거야? 번역가의 시각으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읽어서 나에게 너무 친숙해서 새로움이 없는, 생소함이 없는 그런 작품도 번역가의 시각으로 읽으면 이게 새로운 낯섦이 생기고 더 낯설게 느껴지고, 그죠?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게 된다는 거야. 완벽히 이해되죠? 그죠? 이 얘기예요. 너무 익숙해서, 그죠? 따분할 정도로 명성이 있는 너무 익숙해서 아예 눈에 낯선 부분도 없었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였던 부분들이 번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방이 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같은 얘기였던 거야. 그래서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같은 내용이었던 겁니다. 글 좋네요. 그죠? 근데 요 배경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갔어요. 아, 이거 번역가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럼 번역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생소한 것도 그렇지 번역하던 과정 속에서 아, 이 표현이 진짜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인지를 생각하다가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번역가처럼 읽는 거야. 번역가의 시각으로 작품을 읽는 것에 대한 글이었던 거예요.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면 지금 더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lation's true calling. 번역의 진정한 소명입니다. calling은 부름이란 뜻이죠. 소명. Restoring vitality. 이거는 회복시키는 거, 복구하는 겁니다. vitality는 뭐야? 활력, 생명력을 복구하는 거야. 뭐에? 친숙하지 않은 것에. 친숙하지 않은 unfamiliar의 활력을 복구하는 거야. 그럼 unfamiliar 하다는 건 뭐예요? 원래 생소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낯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낯선 것에 생명력이 없었다는 건 안 보인다는 거거든. 그것의 생명력을 복구한다는 거, 회복시킨다는 것은 다시 낯설게 보이게 해방시킨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니까 이 내용과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전체 내용 포괄되고 키워드 포함되어 있고, 그죠? 본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아주 훌륭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수준이 평가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 풀면서 놀랐어요. 와, 예전에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가 좀 평가원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생각했는데 와, 많이 올라왔다.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2번 is refining the original tone always better for accessibility. 그 원래의 톤을 refining, 정제하는 것이 항상 더 나은 겁니까? 접근성을 위해서 더 나은 겁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관련이 아예 없죠. 그죠? 세 번째, 어떻게 문학적인 가이드가, 여기서 문학의 안내서를 얘기하는 거야. 안내서들이 빼앗느냐, 독자들에게서 그 예술의, 그 문학 작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예술, 문학 작품의 진정한 날것 상태를 빼앗느냐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날것 상태라는 것을 만약에 본문에 있었던 생소함이라고 착각을 하더라도 이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것 상태하고 생소함은 개념이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문맥적으로 다 선지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를 날것 상태를 생소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그럼 생소함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 문학 그 안내서들이 독자들에게서 그 생소함이라는 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이 내용에 부합을 하지. 하지만 어떻게가 안 나와 있어. how가 없으므로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두 가지 점에서 틀린 거야. 얘를 문맥적으로 해석해서 생소함, 낯섦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how가 없어 틀린 것이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날것 상태인 것이 낯섦과는 또 다른 겁니다. 낯섦과는 좀 다른 거야. 개념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틀려 있는 선지입니다. 그 다음 4번은 the role of translation. 번역의 역할이죠. 번역의 역할이야. 이 내용이 잘 나왔으면 정답 될 수 있겠죠? In distributing regional literature. 그 지역의 문학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번역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문학을 그 번역이 이렇게 분배해 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왔죠? 그죠?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Overcoming native strangeness for successful translation. 좀 이따 이 선지에 대해서 해설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고유의 그런 낯섦이잖아요. 고유의 생소함이잖아. 고유의 낯섦을 극복하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성공적인 번역을 위한 거야. 즉 성공적인 번역을 하려면 고유의 낯섦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성공적인 번역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본연의 그런 고유의 낯섦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이 되는, 예에서 왼쪽 거에서 이 오른쪽 게 나오는 듯한 뉘앙스의 선지예요. 근데 그 낯섦을 극복하는 것이, 극복하는 것에서 이미 틀려 있고, 극복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해도 틀려요. restoring으로 바꿔도 이 뒤에가 틀려 있어. 왜? 지금 이거는 번역을 해서 본연의 그런 낯섦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방향이 좀 뒤집어져 있다는 얘기야. A 지금 여기서는 A에서 B 나온다고 했는데 이건 B에서 A 나온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overcoming을 빼고도 틀려 있는 선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한 강사분이 계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2027학년도 2026년에 치러진 3월 교육청 24번 제목 문제에 대한 인강화설의 해설 강의 평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M1 조정희 선생님은 해석 오류 3군데가 있었습니다. M2 김지영 선생님은 문제가 없었고요. M2 김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많이 찾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해설 강의 하시는 걸 보면. 대신에 모른다고 하십니다. 모르는 부분. 솔직해서 좋았습니다. 이게 솔직하기 쉽지 않거든, 강사가. 솔직한 거 좋았어요. D1 이명하 선생님 문제 없으셨고요. D2 션티는 해석 오류가 이 2개에서 3개인데 이걸 하나는 제가 보기에도 실수로 보여서 근데 실수로 보이는데 실수라도 틀린 건 틀린 거라서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2.5개라고 할까 2개에서 3개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2개에서 3개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오류가 하나 있었고요. 구문에 끼워 맞추는 게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해설 오류가 1군데 있었습니다. 이원 김동화 선생님은 선지 해설 오류가 또 1군데 있었고요. 이투 주현 선생님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M1 조정희 선생님의 해석 오류를 보겠습니다. Study, scholarship이라는 거하고 Study Guides라는 단어에 대한 해설을 하실 때 스칼라십을 학풍,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저기서는 학문적 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풍이나 학자들의 맥락에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분석과 연결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연구, 학문적 연구 이런 해석이 나와야지 맞고요. Study Guides 같은 경우는 연구가 아니고요. Study Guides. 공부할 때 쓰는 가이드, 안내서 뭐 참고서, 우리 식으로 하면 참고서라는 뉘앙스, 그 해석이 맞는 겁니다. Study Guides는 참고서, 뭐 안내서 이 정도의 해석하는 게 맞죠. 자습서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해석이 맞지 연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이티브 스트레인지니스를 원어민스러운 낯섦이라고 해석하셨는데 네이티브가 원어민이라고 해석할 때는 네이티브 스피커 그죠? 그럴 때 이제 원어민이고 여기서는 고유한 본연의 그런 낯섦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어민스러운이라는 해석은 잘못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해석 오류는 Translation is not a makeshift에서 makeshift라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안 찾아보셨나 봐요. makeshift라는 단어 강사분들도 대부분 모르셨을 거야. 모르셨을 거야. 근데 수업 전에 찾아보시니까 아는 건데 바쁘신가 봐요. 그죠? 일이 많으신가? 이걸 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연구의 시간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으면 찾아보시겠지. 그지? 근데 안 찾아보고 그냥 바로 해석을 makeshift,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잘못됐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이제 foreig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외국이라는 뜻인데 이걸 이국적인이라고 해석하셨는데 이국적인은 exotic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국적인 거는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죠? 요것도 살짝 틀려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로 다 퉁쳤습니다. 디투 션티의 해석 오류 첫 번째 것은 We just take it for granted until art restores its visibility라는 요 문장에서 take it for granted를 이거를 받아들여요라고 했어요. take it. 이거를 받아들여요. for granted의 해석이 없는데 이거는 받아들인다고 해석하면 안 되죠. 이 문맥에서는. 그것을 당연시한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이걸 받아들여요. 언제까지? 예술의 가시성을 회복할 때까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렇게도 해석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요. 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는 모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죠? Take it for granted는 그것을 당연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석으로 두 번째는 until art restores its visibility.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가시성을 복구할 때까지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예술이 회복하기 전까지 예술이 회복하기라고 얘기하면 예술이 회복되는 대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근데 제가 또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는 계속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조금 당연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구나. 예술의 회복이 중요한 애를 예술이 회복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중요한 애를 혹시 잡았다면 그러면 정답 선지에서 뭐에 도움이 돼요? 1번 리스토어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얘기하시는데 예술의 회복이 아닙니다. 예술이 그것의 가시성, 너무 길들여진 것에 그래서 눈에 안 보이던 것의 가시성을 복구해 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구할 때까지예요. 그 다음에 해석으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로인 게 확실해 보입니다. 실수인 게 확실해 보이는데 두 번이나 똑같이 해석하시더라고. 스타지 페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frame이 아니잖아. F-R-A-M-E, frame이 아니고 fame이잖아, 명성. 그죠? 그래서 stars fame을 따블한 frame이라고 해석하신 거는 실수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을 frame이라고 잘못 알아들었을 학생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 오류 한 군데와 구문으로 끼워 맞춤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Something to domesticated isn't actually more accessible or approachable. 여기서 절이 끝났어. 그 다음에 it evaporates altogether. 또 다른 절이 끝났어. 그리고 또 다른 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다른 절로 시작해. 그 절 안에 until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네가 나는 not A until B 구문을 아는데 잡았으면 not A until B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 안에서 until로 시작되는 부사절 또는 아니면 전사구가 되겠죠? 이거하고 이 주절 부분하고에 대한 거예요. 지금처럼 첫 번째 문장에 있던 not과 세 번째 문장에 있던 until이 연결돼서 이 구문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는 사후적인 해설로 보이고 논리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연결을 해서 문제가 안 되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not until을 잡아낸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이 구문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지금 이 until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해. 언제까지? 가시성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가시성을 복구시킬 때까지 당연시한다고. 다시 말하면 복구시키면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야. 낯설게 느껴져. 그 얘기를 이 문장 속에서 until이 걸려 있는 것이 앞에 있는 isn't랑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not until B로다가 끌고 온 것은 구문으로 끼워 맞춘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무슨 구문이죠? 이중부정 구문이야. 그러니까 not until B가 이중부정 구문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왜 not until B가 이중부정 구문이라고 이 표현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이중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부정이라고 계속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나름대로 중요한 문장이긴 해요. 왜? 이중부정이니까. 영어에서 이중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정 표현이 두 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중부정이에요. not until B는 이중부정이 아니라 그냥 부정어 하나밖에 없어요. until은 부정어가 아니거든. until 부정어 아니에요. not만 부정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중부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을 얘기하면 이제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 어떤 게 이중부정이냐면 I don't have nothing. 이런 거야. I don't have. 원래 I don't have anything이라고 표현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not하고 nothing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 부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보면 삼중부정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삼중부정. 그러니까 부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이중부정. 응? 옛날에 그 카투샤로 있을 때 흑인들이 이런 표현들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아니면 not uncommon. 안 흔한 게 아니야. 그럼 흔한 거잖아. 이게 이중부정이지. 최소한 이런 거면 이중부정이라고 할 만한데 이 언어하고 이 언어는 관련 없는 거 알죠? 그죠? not until B에는 이중부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용어의 오류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끼워 맞춤 두 번째 게 있습니다. Translation is not a makeshift but the mode of existence by which a work reaches us and 이 블라블라 이렇게 써있는 저거에서 not A 법비 구조를 설명하면서 A는 makeshift고 not A니까 이거 맞죠? 근데 B는 native strangeness foreign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가 B다라고 잡은 건데 잘 보세요. 구조상으로 보시면 by which 이하가 앞에 있는 existence, mode of existence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입니다. 관계사절 빼고 보세요. 수식하는 부분 빼고 보시면 지금 이게 뭐가 연결되고 있는 거냐면 a makeshift라는 명사구와 the mode of existence라는 명사구가 수식 이 두 개가 not A 법비로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임시방편이 아니라 이거는 존재의 양식이야. 임시방편이라고 하는 건 의미 없는 것, 존재의 양식이라는 건 의미 있는 것이지. 이게 not A 법비지. 근데 왜 갑자기 B의 네이티브, make shift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native strangeness foreign을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native strangeness foreign에 반대되는 개념은 당연시 되는 거. 그죠? 당연시 되는 거지. 따분한 거 이런 개념이지. 그죠? 그래서 해당 문장의 나대의 법비에서 A는 makeshift이지만 B는 the mode of existence 그 이하예요. native strangeness foreign을 대응되는 B라고 설명하는 건 해당 부분의 구조에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얘기는 실수로 이렇게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나대의 법비가 아닌 거를 알면서도 무슨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지 그게 고의겠죠, 그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강사만 아는 내용이겠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오류다. 나대의 법비에 해당되는 개념은 아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tive strangeness라든지 foreign의 대리번은 domesticated, 길들여지는 거죠. 또는 take it for granted, 당연시하는 거라든지 started fame, 캐캐묵은 명성 이런 것들이 문맥적 대립 개념이죠. 그죠? 묶을 수가 없는 애예요. 그죠? 그래서 임시방편, 있으나 마나한 거, 이 정도의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존재의 양식, 아주 중요한 거 이런 의미를 갖는 표현이 지금 A하고 B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투션티는 선지 해설 오류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5번 선지가 이제 정답이 아님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native strangeness for successful translation 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을 성공적인 번역을 위한 본래의 낯섦까지 다 맞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은 맞는 부분이다. 저기 overcoming이 틀려서 틀린 것이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restoring으로 바꿔도 회복시키는 거, 복구하는 거로 바꿔도 얘는 틀린다고. 왜요? 이거를 그 native strangeness를 복구하는 것이 성공적인 번역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아니야. 성공적인 번역을 하면 네이티브한 strangeness가 다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얘가 수단이지. Successful translation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데 얘 목적이잖아요. 그죠? 성공적인 번역을 위한 본래의 낯섦까지도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틀려 있는 상태다. 맞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Native strangeness for successful translation의 의미는 성공적인 번역을 하려면 고유의 낯섦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방향이 고유의 낯섦에서 성공적인 번역으로 가서 번역 성공의 목표, 낯섦이 그 수단 대상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건 중심 내용의 방향, 번역에서 번역에서 낯섦이 나온다는 이 번역의 내용의 중심 내용의 방향을 정반대로 뒤진 겁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라 overcoming이 없어도 이미 틀린 상태이다라는 얘기예요. 김지영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하시더라고. Native strangeness for successful translation은 역방향이다. 그러니까 overcoming 없이 이 부분이 역방향이다. 이거 보면서 잘 보셨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원 김동화 선생님은 선지에서 오류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3번 선지의 How literary guides deprive readers of art's true rawness가 오답인 이유를 설명할 때 그 다음에 날 것, 새로운 것, 날 것을 벗겨놓다가 아니라 새롭게 해줬다니까 반대말이 되겠지. 선생님이 소개할 때 얘기했죠. 이게 반대되는 것.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 것, 새로운 것, 날 것을 새로운 것이라고 봤어요. 새로운 아까 생소함이라는 거 뉘앙스가 있었잖아요. 본문에. 그러면 그것을 독자에게서 빼앗는 거, literary guide가 빼앗는 거는 이 글의 내용에 부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이 그러니까 참고서라든지 연구라든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함을 빼앗잖아요. 낯섦을 빼앗아서 당연시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본문의 내용에 맞는 얘기지. literally부터 rawness까지가 이거를 만약에 생소함에 가까운 의미로 문맥적으로 해석한다면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how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반대말이라고 설명하시라고 반대말은 아닙니다. 반대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에서 how literary guides deprive readers of art's true rawness는 본문 내용의 반대는 아닙니다. rawness는 엄밀하게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이 글의 개념하고 완전히 매칭되는 개념 없고요. 문맥적으로다가 약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생소함이라고 가게 되면 오히려 literary부터 rawness까지는 맞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건 맞는 내용인데 그럼 선생님 왜 이건 제목으로 다 안 됩니까? how가 없었고 지엽적이에요. 지엽적이지. 중심 내용이 아니지. 그지? 이런 것들이 낯설미란 것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중심 내용이 아니지.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번역이라는 것이 낯섦을 복구한다는 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틀려 있는 선지가 됩니다. 반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선지 해설에 있어서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또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뭐 특정한 강사를 깐다라고 하는 댓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강사를 까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올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해서 오류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오류를 창조하는 게 뭐가 있냐? 라고 했더니 그리고 그걸 아예 고정시켰거든요, 댓글을. 근데 바로 글삭했더라고. 글삭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류를 발견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 발견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누구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 많이 연구하면. 근데 좀 더 잘 발견하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오류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죠? 없는 오류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오류를 놓칠 수는 있어. 왜냐하면 선도 사람이다 보니까 분석한다고 잘 보다 보지만 살짝 정신 놓다가 놓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김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 하면 엄청나게 길게 말씀하시거든. 저도 놓쳐요, 좀. 그래서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오류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놓칠 수는 있어도. 저에게 있는 이 오류를 발견하는 능력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제 콜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 될 때마다 열심히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